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벌써 1월 13일이네요.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났고요.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주간 차트상 한 4%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에 최대 좀 이벤트 CPI가 그냥 시장의 어떤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좀 잘 지나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 관점들이 좀 다양하죠. 다양한데 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본다면 첫 번째로 차트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있겠죠. 차트를 보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 있잖아요. 어떤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좀 안 이쁘네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렇게 빠질 것이다 라는 이런 패턴 모양 있잖아요. 이게 각 어깨가 되고 머리가 되는 헤드앤숄더 패턴. 근데 이것을 또 뒤집으면 또 이런 패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좀 그런 어떤 역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쫙 이렇게 오르고 있던 어떤 주가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헤드앤숄더의 패턴대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해서 여기 전고점들을 다 깨고 올라가면 그때는 진짜 큰 상승이 나온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깨버리면 이 전고점을 깨면서 이 전저점을 깨면서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역시 조금 갈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좀 이것도 역시 좀 다양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을 장중에 저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중반까지 변동성이 생각보다 꽤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CPI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물가가 좀 확실히 이제 고점을 쳤고 둔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막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보면 물가도 빠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고 고용까지 안 좋아지면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리지 않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고용 자체가 저번에 카페에서도 잠깐 좀 심플하게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고용이라는 게 지금 미국 고용이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인구 구조가 좀 파괴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민을 막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구 구조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용이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떤 패턴들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만약에 진짜로 안 좋게 나오면 그건 지금처럼 이 고용이 확 깨지기 쉽지 않은 이런 구조적인 이런 상황에서조차 고용이 깨져버리면 그때는 진짜 좀 무섭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 지표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가정에 가정을 붙이면 결국엔 모른다라는 소리입니다. 저 역시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 좀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9점 몇 퍼센트에서 지금 6점 중반까지 CPI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1월 달이잖아요. 한 6월 정도 되면 이 CPI가 한 3 정도까지도 3%대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시장 예측치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는 5%대에 근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와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걱정이 아니라 경기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용도 괜찮고 다만 어떤 주거비의 그 주거비 정도를 주거비 정도까지만 그 끈적끈적한 그 주거비 물가 정도, 좋은 고용의 어떤 끈적끈적한 주거비 물가 정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이런 그 상황에서 긴축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경기 둔화 와서 다 깨져버린다. 이렇게 좀 그러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강하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좀 허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모른다라는 소리이고,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길게 투자하다 보면 계좌가 50%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장 시황을 보는데 매몰돼서 정말 좋은 회사들을 못 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좋은 회사를 계속 싼 가격에 사는 노력을 하되 이렇게 시장이 힘든 구간이 오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난 너무 싫다라고 하면 자산을 배분하거나, 그죠? 혹은 종목들을 분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조금의 해지를 하는 것이지, 시장을 예측해서 피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시황 이거 볼 필요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많은 어떤 투자의 구루들의 책을 보면 시황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황을 연구하는 데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근데 저도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리를 쫙 올리다가 금리가 멈추는 단계에 오고, 그죠? 뭐 올해 뭐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것이고, 혹은 뭐 올해 초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금리가 안 올리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금리를 내리는 순간 주가는 박살 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전과 후가 또 다르거든요. 금리와 주가, 물가 이런 상황 관계들이 이때 다르고 계속 다릅니다. 근데 그 금리와 주가를 요때의 어떤 그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분과 요때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분, 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때만 보면 또 그럴 것 같고, 요때 그 경제 상황을 보면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이렇게 쭉 올리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게 내리겠죠. 금리를 당연히 더 올리진 않겠죠. 당연히, 그죠? 이 사이에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근데 여기 이상은 우리의 어떤 상상 이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요때 어떤 사건들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거의 끝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최근의 시장 반등이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인 것 같고, 이것이 멈출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리면 오히려 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역시도 뭐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죄다 헛소리 같은 이런 내용이라 좀 죄송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불안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10년물과 2년물의 어떤 차이인데요.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다행히도 더 이상 10년물과 2년물은 더 이상 이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이 저점이 조금 이렇게. 요거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좀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10년물과 3개월물의 그 금리 차가 이게 아직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접어주면 축소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면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라든지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도 좀 부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으로 보는 것은 뭐 그 환율과 어떤 미국채 정도, 그 다음에 뭐 수출입, 뭐 이런 거를 뭐 가장 진지하게 보긴 하죠.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요 정도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안 했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이것도 뭐 당장 뭐 이렇게 확 달라지진 않겠지만, 뭐가 됐든 22년보다는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긴축과 어떻게 이게 버무려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을 이렇게 세 종목을 저희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다 보면 어제 이런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적정 주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PER로 혹은 뭐 PBR로 혹은 뭐 림으로 혹은 뭐 ROE로 혹은 뭐 M&A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구하는 이 적정 주가가 항상 틀릴 거라는 가정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런 틀릴 거라는 가정 안에서 이 세 종목을 보면 지금의 현재가는 상당히 기업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현재 주가는 이 밑에 와 있거든요. 대부분 한 50% 정도 이렇게 상승 여력이 이상 남은 것들을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갈 겁니다. 실적이 진짜로 좀 꺾이는 거 언저리까지 좀 최대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다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다 좋아하는 종목이고 아주 강한 종목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어제 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순서는 그래도 가치 평가를 해서 저평가인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이 황소무게 맞추기 혹은 뭐 표준 편차 이런 개념 안에서 볼린저 밴드 월간 차트 상에 하단 정도에 위치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실적이 좋을 회사를 좀 보겠다. 요게 합쳐지면 좋은 기업 아닌가?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어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상단이 있고 이렇게 하단이 있고 중심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죠. 이렇게. 근데 요 정도의 주가가 온 거예요. 요 정도의 주가가 왔는데 이 정도의 주가가 왔는데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상당히 저평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과 어떤 사람들의 심리 패턴 표준 편차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미래의 실적이 우상향한다면 얘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보면 거의 표준 편차 2 이상을 넘어갈 때는 거의 한 2% 확률 빼고 나머지 한 96%는 이 안에 머물잖아요. 그죠? 이거를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머무른다면 요 안에 머물 확률, 요 안에 머물 확률이 한 96%라는 것이고, 요 바깥으로 갈 확률이 한 2%, 여기 넘어갈 확률이 2%라고 해보면, 요 정도의 주가가 만약에 왔다고 했는데 저평가이고 앞으로 실적도 너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올라갈 확률이 98%겠죠. 요 두 개 합쳐서 98%. 뭐 확률이 98%면 저평가인 회사가 올라갈 확률이 98%면 작은 어떤 변동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 그 개별 종목을 살 때 이렇게 좀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저는 월간 차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뭐. 근데 이건 역시도 뭐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한 어떤 가격을 뭐 추정하고 이러진 못합니다. 적당하게 저평가인 것 같다라고 하면 분할로 매수하는 것, 그리고 적당하게 많이 비싸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조금씩 매도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은 진짜 중장기 종목인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간 차트로 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나 중단기 투자는 일간 차트상 안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조금 매매를 좀 이번 연도에는 좀 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룰을 정해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또 이거는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개별 주식의 비중이 요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는 현금, 시장 ETF.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정답 비스무리한 해답을 찾는다면 이 비중을 더 많이 늘리겠죠. 나중에 이만큼을 개별 종목을 하든지 또 이만큼을 개별 종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해서 개별 종목의 비중은 좀 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다음 주 초반까지도 그래도 시장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